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리거나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자주 꼽는 것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일 것입니다. 수많은 유튜버들도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다루었죠. 외국인 관광객 입장이 아닌 진짜 외국인 기자로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인 뉴욕의 기자가 한국의 지하철을 직접 체험해보고 쓴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자는 기사의 제목으로 서울의 유명한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인지 궁금해서 일주일간 타봤고 왜 뉴욕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지 알아냈다 라고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고 기자 본인이 느끼는 지하철에 대한 느낌이 너무 잘 적혀 있어서 최소한만 잘라내고 거의 다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뉴욕에서 7년 동안 살아왔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내 삶을 망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다. 지하철이 중단하는 바람에 셀 수 없이 많이 늦어버린 회의들. 한때는 새벽 2시에 지하철에 1시간 반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또 어떨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 치이고 어떨 때는 발이 묶이게 되고 때때로는 열차를 놓치게 되어 우버에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처럼 나는 지하철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다. 트레인 데디라 불리는 앤디 바이포드가 뉴욕시 교통국장 자리를 떠나면서부터는 뉴욕시 대중교통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세계의 절반을 가로질러 한국의 서울로 여행을 왔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최고는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 중 하나로 널리 평가되고 있다. 나의 회사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전에 그것의 위대함에 대해 쓴 적이 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서울의 지하철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지하철에 대해서 왜 극찬하는지 궁금해져서 일주일 동안 서울의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해보고 관찰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선 나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길치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에 대해서도 모른다. 내가 서울에 도착한 이후 대부분의 대화 내용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바디랭귀지 정도일 뿐이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 업무컵에 구멍을 내서 내 몸에 육수를 다 쏟아버린 적도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길치냐면 나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을 때 나의 근육들은 내가 사무실로 향하는 줄 알고 공항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탔었다. 심지어 나는 공항에 수없이 가봤었는데도 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처럼 길치이고 언어가 아예 다른 사람이더라도 내가 낯선 대중교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와 서울의 지하철과의 시작은 껄끄러웠다. 왜냐면 나는 서울의 지하철을 지불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하철에 탑승하려면 티카드 혹은 캐시비카드 또는 이카드와 연결된 앱을 사용해야 한다. 공항, 편의점, 은행 또는 대부분의 주요 역에서 티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역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다행히도 지하철이 있는 모든 곳이라면 단일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티머니 카드를 살 수 있는 역인 강남의 편도 티켓을 구입했다. 이후 티머니 카드를 손에 넣으면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일회용 카드처럼 어디로 가는지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에 돈이 충전돼 있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지하철로 출발하면 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지하철을 탈 수가 있다. 10km를 넘어가면 조금 더 나온다. 놀라울 만큼 많은 혜택이 있는 이 카드는 서비스 데스크나 역에서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절대로 충전이 된 카드를 잃어버리지 마. 역에서 나가려면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서울의 이 훌륭한 지하철 시스템은 매일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도시미터법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철은 1000마일의 선로로 서울과 그 외곽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결되는 지역 철도 노선까지 합친다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에서 나처럼 길치도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서울의 지하철역들은 넓은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고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해 적혀 있다. 그리고 1개 이상의 언어로 적혀 있어서 나에게 무척 편리했다. 심지어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몇 미터를 걸어야 하는지도 나와 있다. 그리고 역들이 거대하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는 지하 쇼핑 센터들이 들어서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맛있는 음식도 팔고 K-팝 팬들을 위한 상품까지도 팔고 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역에는 열차가 역에 진입할 때만 열리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있다. 뉴욕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휴대폰, 에어팟, 그리고 쓰레기 조각들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다. 서울의 승강장 스크린 도어는 이러한 사고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실태에 가는 뉴욕 지하철역들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추가적인 보너스도 주고 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화면을 통해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는 이 표지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뉴욕과는 다르게 서울의 지하철은 5분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열차가 정차할 때 역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음악적인 신호와 안내 방송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철에 탑승하기 위해 화살표 뒤로 줄지어 선다. 완벽하게 직선은 아니지만 브루클린에서 매일 아침 내가 견디는 전철에서의 전투와는 거리가 멀다. 전철에 탑승하는 것은 뉴욕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편했다. 열차의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하다. 또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좌석이 존재하는데 이 분홍색으로 된 좌석은 전철에 임신한 사람이 없으면 텅 빈 채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한국의 사람들이 그만큼 정직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다. 또한 코너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빨간 좌석이 존재한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 좌석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운이 좋게도 좌석에 앉게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난방이 되는 좌석이었다. 영하 20도의 서울의 추운 날씨에 온기가 올라오는 따뜻한 좌석에 나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것 같았다. 뉴욕의 딱딱하고 차가운 좌석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게다가 서울의 지하철에는 와이파이가 다 있었다. 물론 내 휴대폰은 한국의 통신사들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것을 더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열차 안의 스크린이 다음 역을 안내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해준다. 방송으로도 크게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일부의 라인에서는 지하철 내부의 스크린에서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해준다. 나는 이 영상들을 보고 서울의 지하철 이용법을 배웠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역 밖으로 나갈 때도 아까의 표지판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몇 번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특정 역에는 몇 개의 출구가 있는지 정확한 출구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출구길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출구로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서울의 지하철을 일주일간 타는 동안 내가 탔던 지하철은 단 한 번의 지연이나 멈춤 없이 즐겁게 탈 수 있었다. 내가 들은 지하철의 안내방송은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이 모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팀원이가 버스에도 가능한지 테스트해보았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했고 지하철보다 버스가 훨씬 직관적이어서 더욱 사용하기 쉬웠다. 또 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존재해서 너무나 기뻤다. 뉴욕의 지하철보다 못한 점이라고는 뉴욕의 지하철은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 달리지만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자정이 되면 대부분 멈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서울의 지하철의 가치는 청결성과 시의성, 적시성 및 거의 모든 측정 가능한 요소에서 뉴욕의 지하철을 압도한다. 열선이 내장된 좌석과 스크린이 있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걸 안심시켜주는 많은 표지판들 등의 수많은 점들이 서울의 지하철에는 존재한다. 현재까지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는 지하철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된다. 서울에 살지 않는 제가 외국인을 통해서 서울의 지하철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요. 서울의 지하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쓴 모습들을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많은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나라에 도착하며 제일 먼저 보고 느끼는 것은 공항 다음으로는 그 나라의 대중교통일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영하 20도의 날씨에 따뜻한 좌석을 만난다면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좋다 듣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울의 지하철에 대해서 탐구한 걸 보고 나니 새삼 서울의 지하철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